이제 대선이요 48일밖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민주당이 남았어요. 그러면요. 민주당이 어제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 숫자가 상당합니다. 직접 한번 짚어보면요.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 추후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잠정 집계된 인원이 214만 3,33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거인단 모집 전에부터 저희가 얘기한 게 200만이 매우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저 발표대로만 해도 14만 명이 훌쩍 더 넘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자, 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국면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커진 점, 당내 1, 2위 후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경선 인단의 규모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선 투표까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최종 당선 후보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 소장은? 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에 선거인단 수가 108만 명이었습니다. 108만 명? 그래서 권리당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권리당원의 배 정도가 참여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 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서 압도적인 그 50%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214만 3,330명이라고 하면 약 2배가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을 제외한 부동층 상당수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 의지 때문에 야권 경선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층의 향배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1차 투표로 결정이 끝날지 아니면 2차의 결선 투표로 가야 될지가 되는데 지금 상당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점은 호남에서 만약에 10% 차 내 1, 2위가 그 접전이 벌어진다라면 그 결선 투표로 가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 부동층의 상당수가 그 호남 경선에 영향력을 주는 행사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서 소장 얘기대로요. 이제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네. 3월 27일이니까 네.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그렇죠. 이번 주말이 아주 분기점이 되는 아주 뜨거운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이 그렇죠. 결판을 내죠. 2012년 광주의 파란 아니었습니까? 아니 2002년이죠. 2002년에도 그 당시 2000,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열세였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기적을 이뤄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보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214만 중에서 물론 뭐 여긴 뭐 대의원도 들어가고 뭐 책임 권리당원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이 중에 20역을 받자. 왜냐니까 호남 다음이 충청입니다. 네. 충청이면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 쪽이 조금 유리할, 그 다음에 이제 영남이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53%를 차지하는 서울 및 경기 수도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광주에서 27일 날 어떻게 보면 좀 과반을 넘어서 좀 탄력을 받자. 파죽지세로 가자.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나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갖다 45% 밑으로만 잡아채면은 네네. 우리가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체 이 대의원 이번에 214만 중에 한 21%가 되는 네네. 40만 가까이 되는 이 광주 호남에서의 투표에 보면은 이 네 후보, 최성 후보까지 네 후보가 명운을 걸고 있다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경선일이 어쨌든 가까워지니까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의 감정 싸움이 좀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더 뜨거워지고 있죠. 네, 오늘 새벽 2시에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했다. 아마 안희정 지사가 이 대선 국면에서 한 얘기 중에 가장 센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 정도가 동지인가,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일까 정도로 어떤 그 날선 감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이 그냥 그 낮도 아니고 새벽 2시, 저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안희정 지사가 그 책상에서 얼마나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나오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미워하면서 결국 그 미움 속에 자신들도 달아버린 것이 아닌가. 닮아버린 거. 닮아버린 거 아닌가. 닮아버린 거 아닌가 했는데 네.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이 동지인 자기한테도, 동지인 안희정 캠프한테도 똑같은 어떤 행태를 보인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에 과연 이 민주당이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을지 정말 이른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내부에서도 어떤 걱정이 상당히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각축이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데는 앞서서 6번의 토론회에서도 그 모습이 자주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공약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연 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뭐 상당히 표현이 좀 정제된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새벽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네거티브 말싸움, 신경전의 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양강 대결인데요. 네, 바로 문재인 전 대표는 네거티브 하면서 자기 자신부터 더럽혀지고 우리 당 전체의 힘이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문 전 대표 주변에 돕는 분들도 네거티브를 엄청 한다. 문 전 대표 주변도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고받다가 또 이렇게 갑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 지사는 선의의 정치인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주변에 네거티브를 속삭이는 분들이 있다면 멀리하거나 단속해라 라고 하죠. 저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거티브를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자, 화력은 문 전 대표 쪽이 가장 좋다. 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 네, 제가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그 야당 경선답네요. 네. 그동안은 약속 대련이다.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아니정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검승부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사실은 주변 분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직공하는 거고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표에게 정면적으로 검을 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좋은데 경쟁의 내용이 서로에 대한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의 예선이 곧 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안보 문제, 네. 그리고 북핵 문제, 경제, 민생, 복지 문제, 이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다투어서 야당의 예선이 곧 대통령 선거의 본선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높은 정책 경쟁으로 나아간다라면 더 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정도의 싸움 저는 아웃복싱에서 인파이터로 가는 거 유권자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경마식으로 누가 좀 앞선다, 뒤선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참고로만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조사 지표 중에 하나가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누구를 이제 찍겠느냐를 떠나서 비호감도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좀 말씀해 주시죠. 통상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가 지금 비록 지지율은 낮더라도 네.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앞으로 외연 확장성이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호감도가 우리 흔히 얘기해서 비토라고 그러죠. 비토. 거부하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홍준표 지사,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은 보면 한 3% 미만일 겁니다. 근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느냐 물어봤을 때 호감이 간다. 잘 모르겠다. 아니 호감이 가자 한다. 이 비토층이 많으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이른바 외연 확장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자, 3월 27일 날 치러지는 민주당의 호남 첫 경선 결과를 놓고 유력 후보들의 대결, 아까 그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좀 야당, 야당 여당 없지만 좀 싸움이 제대로 붙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